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분석으로 툭 터놓고 톡하는 시간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의 톡 짝꿍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부산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드리고 따져드립니다. 시민논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진실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10회. 자, 좀 잘못 들은 거예요? 저희 방송이 10회를 맞았습니다. 오.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오. 모르게 감정이 조금 앞섰어요. 박수. 네. 박수. 네,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아유 참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제가 재판만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벌써 10회라고 하니까 이 저를 믿고 써서 주시는 김 PD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한테 참 감사합니다. 예. 100회인 줄 알고. 시사 예능 꿈나무로 앞으로 계속 제가 무럭무럭 커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끼리 쭉 다 해먹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저급했네요. 네. 신기일전에서 출발하는 10번째 시선 뉴스톡.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 탑3 출발. 부산시 공무원계 경찰이라는 부산시청 특별사법경찰과가 또 한 건 제대로 했습니다. 이야, 지난 2년간 새우젓을 만들고 판 업소 총 86곳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이라 속여 판 업소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한 1곳, 미신고 식품 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이렇게 총 5곳 업체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새우젓을 보관했던 임야의 비닐하우스는 쥐 고양이의 무방비 노출됐었다는데, 에라이 무슨 이런 새우젓 같은 경우가 있네. 보소 이 양반들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 하는 어른들만 못 들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다뤘던 은천교회가 주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어진 지 67년 만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외벽 벽돌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가 진행이 된 건데요. 벽돌마다 번호를 매겨서 위치만 옮겨 지금 모습으로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네, 올 연말쯤에는 복원된 은천교회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듣던 중 반갑고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행정이 너무 드라이하지 않냐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땡큐! 코로나19로 대중목욕탕 이용률이 뚝 끊긴 가운데 사상구청이 부산 최초로 구리 목욕탕을 짓기로 해 화제입니다. 이 시국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지역은 공단 지역 인구 감소로 11개이던 목욕탕이 최근 3개로 줄었고, 게다가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한 곳도 없어서 다들 원정 목욕을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킬 걸로 보이는데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복지란 뜻이 행복한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음이 이어 복지에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복복자의 연못 지자를 써서 복이 깃든 연못이라고 한답니다. 부산 첫 구립 목욕탕이 복이 깃든 연못이 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코너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두 분 안 바쁘십니까? 저만 좀 한가한가? 저는 좀 요새 재판 때문에 좀 바빠요. 오, 네. 역시. 고독서 씨는 안 바빠요?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계속 눈물밖에 안 나는데 바쁘면 좋겠지만은 네. 요즘 그 이사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선물 안 하자 이거 좀 그냥 미치겠습니다. 진짜 돈도 없는데. 우리 동네에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삿짐 차가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고 가고 이렇게 이사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오. 뭐 도청장치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또 변호사. 배우신 분이 참 뉴스 신문 안 보십니까? 뉴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까? 재판 때 바빠가지고 지금 법원에 있어요. 다들 부산 강서구로 갑니다. 강서구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도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명지동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인구 5만 명을 돌파해 2개 동으로 분동됐습니다. 명지 1동은 분동 당시 인구 2만 6천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명지 2동 인구를 넘어섰고 현재는 1동 인구만 5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해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명지 1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까지 서부지원 인근 부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서 인구 5만 명을 돌파한 명지 1동을 분동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강서구가 정말 핫해지긴 핫해졌어요. 뭐 에코 델타 시티 들어온다고 하죠. 바로 옆에 가덕도 신공항 들어선다고 하죠.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에 보면 아파트도 엄청 많이 들어섰거든요. 재판 때문에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이게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땅 넓이는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다 보니까 행정기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산 전체 인구에서 봤을 때 전체 인구가 336만인데 해운대가 40만으로 1위예요. 그리고 그 뒤로 진구, 사구, 북구 순인데 강서구는 일단 12번째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많아졌다 뭐 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른 구에는 자 보세요. 인구가 모두 줄고 있죠. 그렇죠. 자, 진구, 사구,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 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네, 야, 진짜. 다 줄고 있네 진짜. 네. 그런데 강서구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와, 이 뭐고? 다른 도시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일로? 네. 그러니까 방금 회색 마이크가 10년간 계속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실제 눈으로 보니까 확 실감이 나네요. 예, 예. 더 소름 돋는 게 지금 그래프를 보면 예상을 해보면 다른 거는 더 줄 것 같고 강서구는 점점 더 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빙고. 빙고. 맞습니다. 좀 전에 팩트체커가 앞서 강서구 호재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대부분이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야, 이 강서구 청량이면 좋겠네요. 야, 사람 늘어나면 장사도 잘 되고 도시도 활발해지고 교통도 뭐 이렇게 정리되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발전하고 결국은 뭐 이거 정말 많이 그래서 요거가 많이 거치는 면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세금이 많이 거치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금을 재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또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 그러면은 생활 인프라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살기 좋은 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순환으로 계속 작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날 거라는 호재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요, 고객님. 잠깐 잘못 들었네. 좀 이상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니, 다시 하지 그런데- 말고 예, 원래대로 하세요. 우리 금요일에 목요일 방송 갈 거야. 근데 뭐 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 뭔가 이렇게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듣고 보니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많이 는다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좋은 활기도 있겠지만 나쁜 활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사실 뭐 일명 어차피 사람이 모이면 이 불만이 쌓이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분쟁 자, 같은 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강서구의 인구 급증에 따른 양달과 음달.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왜요? 부동산 무슨 일 있어요? 불인이라고 네, 지금 네. 부동산 어린이거든요. 진짜 부동산 하면 이 돈이 날리는 나무 아닙니까? 진짜 맞아. 사실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진짜 이거 올라가니까 강서구 아파트 값이 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더라고요. 주변에도 좀 물어보면 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와 수치를 좀 살펴봤는데요. 혹 할 만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오. 5대 광역시 구군 중에
상승률 4주째 1위. 야. 상승률이 4주째 1위. 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대단해요. 4주 연속 1위에다가 전용 면적 84형 9억 클럽 가입 목전이다. 우와, 대박, 클럽. 대박. 아니 무슨 대박. 부산이 와. 명지 국제 신도시에 가면 지금 대장격인 아파트가 있어요.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라는 아파트인데 네네. 그곳 아파트 3단지 전용 면적이 방금 말했던 84제곱미터형인데 그 실거래가가 지난 2월 4일 날에 8억 7천만 원 오. 실거래가 되었고 인근에 더 에듀 팰리스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91제곱미터형이 지난 2월 27일 날 8억 7,300만 원 실거래가를 이렇게 달성했다고 아니 하니까 무슨 부산이 예.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9억 클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의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머지 아파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같은 면적, 뭐 아까 말했던 84제곱미터형, 91제곱미터형 이런 것들 아파트들이 대부분은 6억에서 7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대장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래도 진짜 인근 지역에 비하면 가격이 진짜 후덜덜. 우리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서울에서 저기 뭐야 저 전세 빼갖고 오면 부산 집 산댔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저 달새빵도 못 구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동산 이슈에 또 우리 시선뉴스도 김 PD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 다녀왔습니까? 네. 간다 야 깊이. 대단합니다. 네. 이거는- 방송으로 또 아니 사진을 채우고 KGB예요 왔다. KGB. 제가 볼 때는 강서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양달,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의 실제 목소리를 들으러 우리 김 PD가 명지 국제 신도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물론 뭐 부산 전 지역에 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특히 국제 신도시가 좀 그 평당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명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사실은 좀 많이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 앞으로 이제 투자 가치로서 이제 많이 이제 찾으시니까 예, 공급은 좋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명지에 오션시티 거주하다가 또 국제 신도시 넘어와서 지금 거주한 지가 실거주한 지가 벌써 한 5년 차 정도 되어 가는데 일단은 신도시 특성상 젊은 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많고 일단 신도시라서 깨끗하고 또 요 안에서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고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다 보면 아 여기서 아기 낳고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민감한 거라서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바로 진짜 내일 모레 일도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딱 지금 시기 뭐 불과 한 달 전만 하고 또 지금하고 또 이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딱 잡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명지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게 뭐 세금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이런 게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 지금은 약간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힘든 시장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재긴 하나 개개인은 조금 힘들긴 하겠죠. 네, 집을 이미 갖고 있고 뭐 내가 이런 상황 뭐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내 집이 가격이 오르는 사람은 좋을 것이며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내 주택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높고 대출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다시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전월세도 임대차법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니까 그분들한테는 이 오른 게 이제 본인한테는 안 좋을 것이고 이 개개인 상황마다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그럼 나는 무조건 일단 솔직히 미안한데 부러워요. 무조건 예 문제는 있겠지만 솔직한 게 솔직한 마음인데 솔직하고 부럽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강서구에 워낙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동산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이 좋은 분위기가 쭉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전문가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예. 부산 강서구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가진 곳이고 여기에 정부와 부산시가 미래 도시를 구현하고자 사실상 올인했다고 봐도 무방한 에코 델타 시티 분양도 앞두고 있어서 개발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앞으로 강서구 아파트 시장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승 여력과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부산에서도 강서구가 단연 가장 선두에 있다고 봐야 한다.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무슨 이슈가 없거든요. 다른 거에는 뭐가 지금 뭐 랜드마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지을 데도 없고. 근데 강서구는 계속 주변에 그런 게 생기고 그쵸. 이렇게 이걸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근데 이거 끝난 거야 지금 못 들어가. 나는. 맞아요. 지금은 또 대출도 안 힘들다고 돼. 하니까 또 이렇게 부동산 상승세가 있으면 사실 그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부동산 큰 손들이 뭐 오지도 않아요. 그게 제일 전화 문제예요. 한 통으로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고 원정 쇼핑을 오기도 한다는데 이건 진짜 경계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다 이게 잘못된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투기꾼들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도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이제 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뭐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여기에 실거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희망이 절망으로 안 바뀌도록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또 이러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교과서처럼 우리가 배운 교과서처럼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뭐 어릴 때 우리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하는데 뭐 다들 하나씩 다 범법 행위도 하고 뭐 오늘 내 한숨 많이 나오네. 뭐 술 먹고 뭐 노상방뇨하고 안 그럽니까? 엉망진창이 삶을 안 드러내서 그렇지요. 그래 이렇게 네. 살아 움직이는 게 삶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시행착오는 좀 줄이고 네, 그렇죠. 발전의 스펙트럼 넓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인구가 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명지 국제 신도시와 멀지 않은 신호주거단지의 민원입니다. 여기가 그 녹산 산업단지 인근 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접한데. 여기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650세대 아파트 단지 하나랑 인근 주택가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약 7년 전쯤에는 임대 아파트 단지 4개, 4,800세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곳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예. 그렇죠. 쎄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도 따라가야 해서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새로 지어져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복병이 있었네요. 복병. 자, 그 복병이 인근 기업가의 마찰이었는데 작년에 이 기업 때문에 동네에 악취가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그 부산에 하나 있는 산업 폐기물 그곳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네. 산폐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힙니다. 지난해 이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여름철인 7월부터 3개월간 인근 7,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프고 그냥 못 견딜 정도지. 그래서 집에서 냄새 나면 혹시 밖에 나면 덜할 것이 밖으로도 나오고 이런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해부시설이 왜 자꾸 외곽지역 이래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적극 반대죠. 주거 환경에 거의 뭐 악영향을 주니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네. 좀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작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들 다 기억하시죠? 네. 아 그때 그 장난 아니었죠. 장난 전국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제 이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됐을까요? 그 쌓아놓은 폐기물하고 그 물하고 그 포구한 거 섞여가지고 아이고. 예, 안 봐도 그렇습니다. 비디오입니다. 예.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악취가 발생했겠네. 예. 그렇죠. 당시 그 피해를 호소했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고 강서구가 대응에 나섰는데 이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일단 5조 한 달간 영업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또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동네 주민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까? 이거 이런 거 발생하면 이 악취 같은 거는 사실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나는 데도 트라우마 나는 것 생긴다니까. 같고. 이게 예, 창문 닫아도 나거든. 이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악취가 발생을 했고 행정처분으로 한 달 영업 정지했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래도 한 3개월은 고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들어보니까 행정처분으로 한 달 영업정지 그리고 약간의 벌금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 사는 주민이면 이런 거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시죠? 네. 의문이 가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한다? 김 PD 가시겠죠. 예. 다녀왔습니다. 이분 저 병원 실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닝글 꽂고 다녀야겠는데. 의원님 여기 오니까 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던데 아, 예, 이게 뭔가요? 그거 지난 여름 장마 때, 예, 이 림파워 이쪽으로 예,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예. 침출수를 발생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 그 냄새가 예. 거의 3개월 동안 예. 정화 시설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침출수는 유출되니까 이게 바람이 돌 때마다 휘돌아가 온 동네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악취를 유발시켰거든요. 예. 그래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인근 도시까지 날아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정신적인 피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를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창문도 못 열고. 그럼 여기 그린파워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산업 폐기물 예. 처리장입니다. 왜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려가 있나요?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예.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받고 싶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두 의견이 조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람이 모든 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럼요. 강서구가 얻는 게 있으니까 또 잃는 게 있는 세상은 역시 좀 하늘에 이렇게 또 공평하게 하는구나. 만약에 인구 유입이 없었으면 저는 뭐 저 편드는 건 아니고 생활 폐기물 같은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곽 쪽에 지었는데 또 인구 원래 뭐 사람이 안 들어왔었으면 그쪽이 그러면 민원이 별로 발생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이 민원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고독설씨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감시가 되고 적발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이번에 적발이 안 됐으면은 계속 방치했을 거고 그렇죠. 그게 맞네. 더 큰 피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래요? 무풀. 무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시 없이 놔두면은 안 돼. 이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래요. 무관심보다는 비판이건 수긍이건 진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호주거단지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주민들이 있어서 비로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업체 측은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관리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악취 발생 요소를 전면 차단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인근 주거단지 6통에 각각 1억 원씩의 피로 위로금이죠. 네네. 피해 위로금을 주겠다 하고 또 해마다 이런 이제 피해 발생에 따르는 대책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6개 통마다 주민 수가 다를 거고 그렇죠. 또 각 통마다 자신들이 처한 위치가 좀 다를 거고 다른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통에 있는 비상대책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이게 안 모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럼요. 근데 만약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우리 팩트 체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아나운서가 참 이쁩니다. 참 아름다워요. 예. 아니 이게 뭐 광고 뭐 이거 안 돼? 나 내부터 좀 도와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제가 밥 살게요. 인생이 몰라. 다행히. 네, 오늘은 강서구의 인구 유입 대폭발에서 비롯된 양달과 음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저 오늘 저 아파트 이런 뭐 유입하고 이래서 층간소음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오늘 안 한다고 작가님한테 이야기 듣지 않았나요? 뭐고? 네, 못 들었는데. 이분 많이 바쁘시네. 야 잘하네 이분이. 새벽 5시까지 뭐 진짜 성실한 분이에요 역시. 아니 그래서 뭐 층간소음이랑 뭘 준비하셨다고요? 층간소음 대처법, 네네. 뭐 사례 발생, 뭐 사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게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많거든. 뭐 요새 우리 층간소음으로 살인하고 뭐 맞아요. 이런 사건, 사고가 사건 많지 많아요. 않습니까? 많아요. 예. 이거 그래서 혹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다음 주제로 가면 되나요, 피디님? 다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작가님. 네. 또 오. 촬영 나갈 준비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층간소음을 주제로 또 이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번 주 아이템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 너무 좀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아이템 다 던져주니까. 예.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자르지 마세요. 네. 네, 오늘도 부산시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소식들 중에서 가장 힙한 소식으로 시선 뉴스도 꾸며봤습니다. 속이 좀 후련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있지. 얼마 전에 막 고구마째 주셨는데 목이 확 막히는데 이거 네. 마치 이렇게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렸습니다. 네, 진짜. 네. 저는 뭐 다음 주 아까 말했던 아이템으로 한 번 더 속이 뻥 뚫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 남아서 혼자 하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바빠요,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 주제도 미리 공개해드렸으니까 미리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